인터뷰이와 인터뷰어의 관계는 단순한 질문과 답변을 넘어 서로의 세계를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인터뷰이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낯선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입장이고, 인터뷰어는 이를 재거나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며 기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관계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파트너십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LGBTQ 플러스 카테고리 안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생산자 초대석의 세 번째 손님, 톨터뷰를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에서 주기적으로 런칭하고 계시는 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톨이라고 하고요. 지금 LGBTQ들을 인터뷰하는, 그리고 그거를 텍스트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톨터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로 네. 팟캐스트에서, 그러니까 제 게릴라에서 약 3주간의 대장정이라 할 수 있는 생산자 초대석에 마지막 손님으로 일단 톨님을 모셔봤는데, 지금까지 게릴라가 진행했던 형태와는 조금 다르게 초대한 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생산자 초대석을 통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와 같은 형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과 상대방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플랫폼 자체가 약간 톨터뷰랑 좀 닮아 있는 형태가 돼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26분의 인터뷰가 업로드가 됐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한 번 인터뷰를 진행할 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한 번 인터뷰를 할 때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로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람에 따라서 30분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럼 2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네. 정도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26분 어쨌든 업로드된 걸로만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럼 52시간인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고 사실 그 이후에 편집하는 시간까지 총 포함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컨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계셨던 건데 이제 기록으로 무언가 기록으로 남겨볼까 할 때 팟캐스트나 유튜브와 같이 사실 영상 플랫폼이 요즘은 더 편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기도 한데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글로 인터뷰를 남기고 정기적으로 발간할 생각을 하신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은 저도 원래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을 먼저 생각하긴 했는데요. 왜냐면 이제 영상이 요즘에는 가장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매체이긴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맞아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원래 텍스트를 좀 편애하고 좋아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사회학과 출신은 아닌데, 네. 그 구술생애사 쪽에 이제 조금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와, 텍스트로 남겨지는 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다가와서 텍스트로 한번 먼저 남겨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와, 완전 웰 에듀케이티드 게이네요. 맞잖아요. 이제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어플 프로필에 무조건 쓰는 그 What are you looking for에 맨날 well educated. 이런 사적인 대화도 조금 넣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 아니, 그 단어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가지고. 아, 그쵸. 에듀케이티드. 네, 저는 그거 쓴 사람 거르긴 해요. 저도 거르기는 해요. 근데 어떤 의미로 쓰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근데 그렇게 약간 동시에 약간 조금 미운 마음, 반감 같은 것도 동시에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너무 프레임 지으려고 하고 너무 이제 피키한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그래서 웰 에듀케이티드 하면 그 얼마나 웰 에듀케이티드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 약간 퀴네마인드인데 네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길래 아니, 어, 얼마나 교양이 있나. 아, 어,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미운
마음이 약간 생기는 아, 좋습니다. 스토리였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막 시작을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시작한 것 같아서 약간 좀 풀고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게스트로 나왔던 분이 첫 번째는 개인적 소견입니다는 팟캐스터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팟캐스트가 친숙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었을 거고 청취자분들이 그리고 아닌 경우더라도 편하게 소비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채널 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중에. 그래서 개 선배님 나오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팟캐스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게 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톨터뷰, 인터뷰 형식으로 발간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네.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메인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들에게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형태도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 글로써 뭔가 기록을 남긴다는 것에 대한 의미만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방금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주로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이제 저는 지금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블로그 조회수로 볼 수 있거든요. 보통은 한 200회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것 꽤 같고. 많이 나온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저의 텍스트 기반 인터뷰다 보니까 굉장히 길이가 길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문을 다 읽으시는지는 확인은 안 되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이신 네. 개선배 그분도 저 톨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그분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천 몇백 회 막 와, 이런 식으로 역시 그래서 진짜 이런 인플루언서야. 진이 맞아요. 중요하구나 약간 이런 대단하다.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애초에 톨터뷰를 하고 있는 게 조회수를 되게 많이 따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거를 어쨌든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이렇게 아카이빙 된 게 혹시 누군가에게는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여서 조회수에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행스럽게도. 어,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질문, 그러니까 준비한 질문들의 전반적인 톨터뷰에 대한 성향이나 시작하게 된 계기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나눠볼 거긴 한데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아카이빙이 목적이다. 아카이빙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카이빙.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로 기록을 남긴다, 녹음을 해서 그냥 기록을 남긴다라는 취지 하에 처음 시작을 한 거긴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아카이빙만을 목적으로 하면 좀 힘이 딸리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동력이 떨어지긴 해요. 정말 그 모티베이션이 잘 안 되는데 그 개선배나 개소견입니다를 봤을 때에 결국에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존재성이 우리들이 계속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저도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청취자분들의 리액션 하나하나가 정말 깊게 와닿고 어쨌든 내가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소비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고 맞- 조회수가 200분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과연 그걸 다 소비했을지도 사실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좀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힘이 빠진다. 근데 처음엔 이제 작년 5월부터, 그러니까 2024년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시기긴 한데, 사실은 근데 지금 거의 약간 휴재에 가까운 업로드 주기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1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런 리액션 없이도 저는 이거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쭉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변곡점이랄까? 네. 원동력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다가와서 지금 저도 이렇게 약간 유지에 가깝게 그런 상태에 된 거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고, 네. 근데 동시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원동력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리액션 해주는 사람들의 반응에 조금 무게중심 추가 더 쏠리면은 맞아요. 약간 처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려던 의도와는 나중에 조금 벗어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음, 미리 조금 해본 것 같기는 해요. 네.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는 뭔가 자극적인 얘기를 계속 하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게이나 LGBTQ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국에 키를 안 하면 음, 음.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걸 제외하면 물론 소소하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얘기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뭔가 차별점이나 특별한 퀴어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 있는 얘기는 가장 단순하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일목을 끌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지 않나.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이거 성술이 안 돼서 편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무금 처리된 거는 이제 남녀나 남남이나 여녀나 이제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맞아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께서 아, 이런 플랫폼으로 LGBTQ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다는 걸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생선사 초대석의 마지막으로 초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이 톨터뷰, 그러니까 톨님에 대한 대본을 쓸 때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진짜요? 왜요? 이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는 애초에 내가 청취를 하고 있었던 청취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컨텐츠를 팔로우업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아, 어. 제 거 거의 다 보셨다는 말이네요. 그럼요. 되게 대단하다. 너무 고맙다. 근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양이, 텍스트인데 양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자괴감을 느낀 게 저는 제 스스로 글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빠르게 소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엔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물론 음,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음, 그리고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읽어야 되는 가는 거 자체가 음, 그 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밥 먹을 때나 편하게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습득되는 정보가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거면 되는데 글은 내가 집중해서 맞아. 그 시간에 그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르긴 하죠. 하지만 힘이 많이 들었다.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진입의 장벽이 되게 높은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텍스트 자체가. 그렇죠. 점점 그리고 텍스트를 소비하지 않는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힘든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닌가.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미 그 제목이 좀 있어요. 그 인터뷰 이들의 나이, 그러니까 대충 연령대 뭐 30대라든지 40대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는지 뭐 자유로운 방랑가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사랑을 하고 싶은 뭐 회사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프레이밍을 조금씩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 이 사람 얘기 좀 궁금한데 싶은 거를 먼저 읽기 시작하면은 소비하기 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했을 때 톨님은 이 에피소드 한번 읽어보시면 톨터브의 매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음,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두 번째 한 친구였는데, 네, 오미정이라고, 네, 실제로 대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되게 오래된 친구인데, 네. 그 인터뷰가 저한테는 사실 가장 재밌었기도 했고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네네, 그냥 그 내용 자체도 되게 재밌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일단 그 오미정님에 대한 프레임을 읽어드리면 셀럽 메시아 만신이 되고픈 36살 쥐거든요. 정말 이미 자극적이야. 워딩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고 그리고 그의 삶이죠. 근데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뭔가 그녀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녀의 삶은 정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재밌으시고 맞아요. 어딘가에 존재할 법한 캐릭터인데 그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가오니까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저랑 오래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터뷰 통해서 또 이제 내가 알지 못하던 생각이나 얘기 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너무 재밌었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오미정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질문에 나름대로 준비한 건데 제일 1회차가 민효린 호소인 씨였다가 맞아요. 그 다음이 오미정 씨예요. 근데 오미정 씨는 바로 갑자기 3회차로 넘어가거든요, 제목이. 음, 2회차가 지워진 건가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어쨌든 이 인터뷰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A to G까지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파고들어서 질문하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그 아우팅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정보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고지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인터뷰에서 위험한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편집이? 네, 편집을 다 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래도 걱정이 되면은 삭제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나중에.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간중간 삭제가 된 분이 몇 분씩 계세요. 이제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냥 이제 내리는 거죠. 음.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도 크게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쭉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쭉 할 수 있었던 약간 원동력
그냥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재밌고 의미 있는 음, 시간이었어서 그냥 그래도 괜찮다 마음 편하게 내려달라고 음, 해라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괜찮았던 것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오미정님 다음부터 제목 올리는 게 달라졌어요. 이제 몇 회차라고 안 하고 같아요. 맞아요, 날짜로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리신 거를 중간에 캐치하지 못했어요. 이 팔로업 하다가. 맞아요. 그럼 또 이런 형식의 컨텐츠도 있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시면 링크 댓글에 달아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으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사실 그냥 그 인스타를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인스타 혹시 접근성이 이렇게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 놓긴 한 건데 네,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그 어쨌든 인스타 자체 그 텍스트 기반 위주의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올리지도 맞아요. 못하고 그냥 결국에는 그 링크를 달아둔 거에 불과하긴 해요 인스타는. 그렇구나. 저는 여기서 인스타를 언급했던 이유는 읽고 재밌었으면 인스타 DM으로 리액션을 보내는 것도 또 하나의 소통 방법이죠. 그래 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했어요. 어, 맞아요. 너무 좋긴 스윗하다. 했어요. 그렇게 보내주셨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아카이빙 목적이더라도 맞아, 맞아. 반응이 반응이 있으면 반응이 당연히 좋죠. 당연히 감사하죠. 당연히 재밌죠. 그러면 이제 인터뷰이들이 되게 다양하다. 오미정 씨도 있고 연령대도 엄청 다양해요. 사실상 30대 결국에는 30대이시죠. 톨님이 30대이시다 보니까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거는 당연한 것 같고 이제 친구분들을 베이스로 인터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데 40대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되게 생각보다 엄청 다양한 필드에서 일하고 계시는 LGBTQ 심지어 게이들이 레즈비언 친구가 있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레즈비언 분들도 계셔서 저는 맞아요. 그들의 세상을 인터뷰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인터뷰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리크루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나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제 지인들 베이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지인이 아닌 분들에는 굉장히 소수이긴 한데 네네. 그럼 결국에는 내 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지 아, 모르겠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쵸, 그쵸, 그쵸. 그러게요. 그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 친구들로 시작했고 아는 형들께 부탁을 하기도 했고 네. 그 레즈비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음, 그렇게 하면서 조금 다양하게 된 게 아닌가. 음,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제가 느끼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제 주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네. 내 주변 지인들만 하면 내 주변 지인들만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의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음, 조금 더 이 LGBTQ 세상의 그런 다양성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음, 식의 한계점을 스스로 계속 느끼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지인의 지인이나 음. 아예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그쵸. 쉽지 않죠. 저희 인터뷰 자체를 부탁하는 거가 네. 그 뭐지 2시간의 시간을 소비해서 왔다 갔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달라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탁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예 모르는 분들을 이렇게 저랑 아예 이제 삶의 연관성이 없는 궤적에 접점이 아예 없는 분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항상 하고 있기는 있다.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쵸. 이제 저는 그래서 팟캐스트 진행할 때 결국에는 저 혼자 진행을 하긴 하지만 게스트분들을 계속 초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출연료를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도 그 그게 생각을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부탁을 하고 그들이 시간을 내어주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하고 나서 괜찮다. 이제 그분들이 보통 해주시는 말씀은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활동이라서 부담 안 가져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초대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팟캐스트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다양한 인터뷰가 있었던 배경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 대학교 퀴어 동아리를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이거에 대한 정보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목소리 듣다가 톨 좀 귀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인 외향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개 선배님 영상에 보면 톨터뷰가 또 업로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 선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이 닿았고 톨님이랑도 사실 개인적으로 연이 닿았는데 이게 통하고 보니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좁은 게이 사회였었다가 됐었는데
그쵸. 근데 톨님도 개선배님이랑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이제 그 둘이 같이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 나눈 게 톨터뷰에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개선배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되게 주변에 친구가 많은 데는 외모가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 그 영원히 모자이크 해줄 거랍니다. 그의 훈훈한 외모가 큰 목을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 갈까요? 그쵸. 그러면 업로드 주기는 초창기에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엄청 오다다다다 올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업로드 주기는 초반에는 거의 일주에 한 명씩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와, 일주에 두 개씩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명씩 이제 만나서 인터뷰해서 녹음해서 편집하고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엄청 열심히 편집하고 올렸던 것 같은데 네. 점점 더 체력이 떨어지니까 아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2주에 한 명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이제 최근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수준으로 지금 거의 휴재에 가까운 주기이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완전한 정지는 아니다. 언젠가는 올릴 계획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이제 레즈비언 친구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접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친구들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0살이 넘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분들이랑은 친분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어, 또 달라요? 네, 다 다른데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알게 된 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뭐 아는 형을 통해서 같이 또 이제 소개받아서 놀게 돼서 알게 된 형, 뭐 음, 이제 뭐 아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 이런 음, 식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술자리를 자주 나가시나요? 아니 저는 술을 거의 하지 않아가지고 네. 술자리에서 만났다기보다 그냥 밥 먹으면서 친해졌. 밥 먹으면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면서 친해졌을 것 같은데. 되게 좋다. 되게 건전하다. 어, 뭐, 그쵸. 근데, 근데 그래. 약간, 뭐랄까, 이제 이게 좀 LGBTQ 사회의 집단들의 조금 특이성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반들 모임보다는 조금 더 그런 나이 차에 따른 서로 간의 거리감이 저는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적어요. 진짜 적어요. 네, 그 약간 나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맞아, 맞아.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적기 때문에 좀 나이 차가 많이 나도 그래서 좀 더 좀 격이 없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음. 해요. 그럼 그 밥 먹는 자리에 야, 누구 데려올 거야. 너 괜찮아? 라고 상대방이 물어보고 거기서 이제 서로 조인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뭐해요? 그냥 얘기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몇 살이고 뭐 뭐 그런 식으로 막 되게 부끄럽게 그 술봉에 나온 것처럼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런 식의 만남이 가능할 거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 없어서 진짜요? 예. 그냥 내가 내 친구랑 이렇게 놀다가 예. 이거 밥 먹기로 했는데 그날 내 친구 다른 사람 누구도 와서 같이 밥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조인해서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네. 있기는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통하는 결이 이제 잘 맞거나 하면은 뭐 이제 뭐 또 같이 그 다음에 놀 때 또 밥 먹고 또 놀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음. 그런 거 같습니다. 와, 진짜 핵인싸다. 진짜 인싸의 삶은 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저는 완전 대문자 아이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제가 뵙기로는 분명히 되게 인트로버트하다는 인식을 많이 받아. 특히 왜냐면 낯선 사람끼리 만났을 때 제가 처음 톨님을 뵀을 때는 맞아요. 저 완전 그러시긴 해요. 완전 어, 내향형이고 그 낯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좀 어려움, 거리감이 있는 편, 낯가림이 낯가림이 좀 좀 낯가림이 있는 것 있는 편이에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도 그렇게 또 이렇게 인연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게 되게 대단하다. 결이 맞는 사람들이랑은 그래도 그리고 어쨌든 어, 이제 친구의 친구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네, 그 개선배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내용인데 네. 저는 그 제 친구의 친구는 좀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친구들이랑 또 친한 사람이면 그 사람들도 분명 좀 좋은 사람들이라는 기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그리고 수 있겠다. 실제로 거의 고 여태까지도. 여태까진 그랬고, 그게 맞아 떨어져서 음, 그 내 친구가 나 노는데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서 같이 놀자 하는 친구면은 그래, 대부분은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서 질문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계속 궁금한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친한 친구가 별로 없고, 갑자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얇고 넓게는 알아도 깊고 좁게는 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야 저녁 먹는데 친구 만나자라는 자리가 애초에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게 친구를 만날 때는 무조건 1대1로 만나는 스타일이라서 아, 그런 식으로 인연 깊은 인원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뭔가 모임을 그래서 계속 모임을 제가 팟캐스트 엄청 강조했거든요. 음, 사람을 만나려면 모임을 가야 맞아. 된다.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했던 게 애초에 저의 인간관계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어서 모임을 더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모임에서 지나치는 인연들은 되게 얇고 넓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럼 친구랑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 그 대학교 때부터 되게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인연을 이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날마다 카톡으로 이제 카톡방에서 쓸데기 없는 얘기 같은 거를 하죠. 이제 네. 단톡이 있는 거구나. 아, 예, 그룹 채방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개인 톡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인 것 어,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주기적으로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인스타로 맞아요. DM을 서로 많이 하니까, 그쵸, 그쵸. 이제 인스타 스토리, 저는 인스타를 실제로 아는 친구들만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스토리에 내가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올리고, 그냥 막, 끼떨고 싶은 것도 네. 맞아요. 올리고, 약간 막 좀 추잡한 것도 올리고, 약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걸로 친구들 것도 보고 그런 걸로 DM 보내고 일상 안부 같은 거 DM으로 많이 주고받고 하면서 좀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매일매일 카톡 주고받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체 톡방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매일의 일상을 공유한다? 좀 근데 이거 완전히 사람 성향 진짜 차이긴 맞아요. 해서 성향 차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은둔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옛날부터 오래된 친구들은 있겠지만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이렇게 매일 연락하는 친구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톨님을 보고 아, 이렇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관계를 좀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뭐 성공적이라거나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다거나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네네네. 근데, 사람마다 저는 타고난 게 되게 다르고 거기에 그쵸. 맞춰서 사는 그 스스로를 찾아서 내가 가장 뭐가 편한지 찾아서 이제 그걸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수의 친구들과 조금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뭔가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그리고 외로움도 많이 사는 편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스스로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맞아요. 판단을 잘 스스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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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LGBTQ 관련된 친구들이 어느 정도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었던 거는 동아리 활동의 역할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어플로 친구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친구 사이가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 모임이다. 여러분들 모임 좀 나가셔라. 그건 진짜 모임은 저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모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일단은 적을 두고 있는 모임으로는 네. 뭐 독서 그 너무 약간 특정되는 것 같긴 아, 한데요. 그래요? 아, 그래요? 뭐, 그냥 엄청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뭐 영화 도 모임이랑 있고, 이제 글쓰기 모임 글쓰기 모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모임을 그냥 사람을 만나겠다는 목적보다는 네, 내가 진짜 좋아하고 관심 있는 주제의 모임을 해야지 그쵸. 계속 그 모임을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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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쵸. 결국에는
그 사람 보고 모임 가면은 그냥 술 번개 그 이상도 안 되거든요. 맞아. 아, 그리고 그거 사실 그 모임 사람도 그거 되게 금방 눈치채요. 뻔히 보이죠. 말하는 것만 봐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제 out of my area가 돼버려서 맞아. 그냥 나가라 막 이렇게 돼서 그리고 모임을 나갔을 때도 몇 개 한두 개 나가보고 또, 나 모임 나한테 안 맞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모임이더라도 그 모임들마다 성격이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분명히 나랑 결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조금 포기하지 않고 모임 여러 개를 계속 시도하다가 나한테 진짜 결이 잘 맞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음, 모임에 정착을 하면은 되게 좋다. 좋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툴토로 돌아가서 툴툴로 돌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주제를 리스트업 해가지고 뭐 선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좀 보다 보면 어떤 질문 할래? 다음에 뭐 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질문들을 몇 번 봤었는데 그런 리스트업된 질문들이나 주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일단은 애초에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네.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기 정체성을 사실 어떻게 발견하고 인정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했고, 네. 그리고 저는 일종의 그런 성 정체성이 어떤 이렇게 아예 구획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떤 스펙트럼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그렇게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어디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LGBTQ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좀 당당하게 오픈리로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음, 나를 일반 사회에서 숨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음, 어떤 생각을 하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거 위주로 그냥 내가 궁금한 거 위주로 그냥 조금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인터뷰에서 되게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장기 연애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편하게 주변에서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톨터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이 꽤 있었고 그래서 톨님이 질문할 게 없었다고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준비한 질문이 다 뭔가 당장 사랑을 시작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맞아. 준비하셨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약간 자극적인 거에 대해서는 못 물어보겠네. 약간 이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 본인이 가장 하고 싶어 하거나 듣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메인 컨텐츠를 잡았는데, 그쵸. 결국에는 대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셀링 하시는 분들을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대중에게 알려질 수도 있고, 그래야 대중이 그걸 소비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그것들을 셀링 하시는 분들인데, 셀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소수자 속에서 극소수거든요.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쵸.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보면서 어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넌지시 알고 있었지만 그 존재성이 뭔가 확 실시되니까 신선하더라고요. 음,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모르겠어요. 나이 때문은 아니겠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룩하신 분들은 그들만의 신념이 다 조금씩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맞아.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을 해서 본인의 직업이나 인생 방향성 자체도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점을 보는 것도 또 인터뷰를 보는데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장기 연애자랑 단기 연애자의 질문 차이가 극명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애초에 장기 연애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만났어요? 라고 그러면 글쎄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 라는 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당장 너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연애를 잘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대한 포인트가 확실히 연애를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이랑 연애를 안 하거나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톨님이 느끼시기에는 그 둘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단기 연애자와 단기 연애자의 차이요. 네, 차이요. 뭐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그들의 태도 같은 거? 해도 정확하게 사실은 저도 파악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장기 연애자분들은 오히려 연애 자체의 포션을 자기 삶의 인생에서 되게 큰 부분으로 보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일부분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 장기 연애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포션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질문하신 의도가 장기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일 로도 읽힐 수 있어요. 수도 맞아요. 있는, 네, 맞아요. 그거는 저도 사실 잘 그래요? 근데 제가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오픈 릴레이션십 관련해서 제가 되게 많이 물어보긴 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작년에 제가 한참 관심이 있었던 주제이기도 했고, 음, 그리고 이 오플레이션십이라는 게 어떤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LGBTQ 집단과 그 헤테로 집단의 조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음, 물어봤을 때 어떻던가요? 오플레이션십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장기 연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걸 사실은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결심하게 됐냐든지 혹은 네.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냐든지 이런 거를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읽으면서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오픈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들의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잖아요. 그 관계를 지속하면서. 근데 그 시행착오를 잘 겪고 해결했기 때문에 오픈을 유지할 수 있고, 관계가 계속 장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톨타뷰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잘랐나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그게 오히려 약간 면투면으로 사실은 인터뷰를 하다 보고 제 지인이다 네. 보니까 그걸 네. 약간 깊게 물어볼 수가 없다는 한계가 조금 있었던 것 아,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오플레이션십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 그냥 주관적인 의견인데요. 네. 어쨌든 한쪽의 의견을 좀 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연인 사이에서. 그쵸. 네. 그리고 어쨌든 완벽하게 그게 객관적으로 둘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음, 관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플레이션십 자체가 저도 듣고 보니까 그 관계의 타입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오플레이션십을 하면서 당신들이 정말 그 파트너 둘 다 정말 100% 만족하고 이렇게 쭉 지속될 음, 수 있는 안정된 관계냐 음, 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모르는 일이고 그쵸. 질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 네.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자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작년에 오플레이션십 물어보는 수준은 거의 그냥 오플레이션십을 하고 있느냐, 음, 하게 됐다면 어떠한 비용으로 시작됐느냐라는 조금 표면적인 부분만 건드려 음, 봤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완전 익명이 보장되는다는 네. 전제하에 네. 그 오플레이션십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나 네. 그런 뭐 상처나 이런 것도 사실 물어보고 싶기는 하죠. 그쵸. 근데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 제 지인들을 위주로 하기 네. 때문에 읽어보면 제 지인들은 누군지 알 수 있는 그쵸, 맞아요. 그런 데서 조금 한계가 있기는 했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나 이렇게 얼추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걸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구나. 네. 그쵸. 되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음, 맞네요. 그래서 완전 스트레인저, 그러니까 완전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약에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 사람이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맞아요, 맞아요. 해요. 네. 그리고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그쵸, 그쵸.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말하는 내용을 사실 연인이 일 수도 있죠. 그쵸. 보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까지 보장이 됐을 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음, 때문에, 그쵸. 그쵸.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게 오히려 저는 오히려 텍스트에서 오히려 가장 가능한 부분이기도 할 수 맞아요. 있는 게, 네.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알아볼 수가 있고, 충분히.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런 실루엣마저도 너무 이제 드러나기 쉽고 이런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아주 솔직한 컨텐츠 자체를 하기에는 텍스트가 또 적합하다는 생각도 들고, 음, 음. 그러네요. 그럼 인터뷰는 여태까지 항상 만나서 진행을 하셨나요? 근데 저는 다 일단 만나서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단 면투면으로 대화해서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에, 네. 기록은 약간 저한테는 거의 2차 서브였어요. 아, 손님이고, 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과 얘기해보고 싶은 게 우선이었고, 이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아카이빙 하는 게 두 번째였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같이 뭔가 민감한 주제나 익명성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차라리, 왜냐면 결국에는 지금은 톨님이랑 저랑 이제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고 있기는 한데, 원래 저희는 항상 그 영상통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니까, 어차피 텍스트로 옮기는 2차 수정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 훨씬 더 인터뷰 2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음, 전화 통화로. 전화 통화로. 뭐 디스코드나 이런 걸로. 아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제가 완전 제 모르는 그쵸. 진짜 정말 생면부지의 분들이랑 인터뷰할 수도 있고, 맞아. 그럴 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무조건 면투면으로만 네.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 전달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거는 뭔가 텍스트로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나 뭐 바디랭귀지가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높낮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텍스트는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읽기도 힘들고 소비도 잘 안 되고 안 좋은 거 투성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익명성의 배경으로 보면 또 그게 오히려 더 매력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예상치 못했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인터뷰를 하는 대상들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뭐 잘 모르더라도 이제 지인의 지인의 소개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알고 계시는 상태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차이점을 두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어, 그쵸. 내가 그 사람한테 궁금했던 거를 물어보고, 네. 그리고 이미 내가 그 사람들이 이미 지인으로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 사람의 스테터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 사람의 특이한 뭐 커리어면 커리어라든지, 뭐 취향이면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장기 연애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어서 물어보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톨터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맞아. 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알고 있고 뭘 물어봐야 될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예 이제 처음 뵙는 분들 하면은 그쵸.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서 내가 꼬리 질문으로 뭘 물어봐야 될지 내가 바로바로 성공적이고 생각해야 바로바로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니까 네. 라포도 형성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분한테 해도 적절할 것인가, 또 판단까지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겠다. 또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 질문 준비할 때 제가 생각했던 배경에 게이랑 레즈비언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물어보고 싶어서 준비한 것도 있었어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사실 레즈비언과 게이가 친구 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문화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애초에 서로 접점이 거의 없고 그냥 소수자라는 공통점밖에 없고요. 맞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어느 정도의 안 좋은 문화도 좀 정착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정말 최근에 되게 유명하신 레즈비언 유튜버 분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소수자에 대한 특히 이런 LGBTQ 인권 운동은 레즈비언들이 피땀 흘려서 다 쟁취해내면 게이들이 과실 따먹는다. 어머, 되게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긴 어, 하셨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가 했다가 최근에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그래요? 네, 정말 레즈비언 분들이 인권 운동이나 함양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에 비해서 게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도 별로 없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기는 하다. 그래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네. 저는 이제 게이분들의 포지션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레즈비언 분들은 활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보통 인권 활동을 하셔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고, 맞아요. 그 이외의 커뮤니티나 집단적인 활동은 사실은 많이 안 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느끼긴 했었어요. 레즈비언 분들이, 네. 게이들은 어떤 집단적으로 모이거나 다른 활동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되게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인권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어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즈비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드러나는 게 인권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강조돼서 보여서 약간 좀 그렇게 하니까 조금 극단적인가요? 아, 그런가요? 들리긴 아, 하는데,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쵸. 근데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즈비언 분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물론 그 인터뷰이들이 그 커뮤니티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레즈비언 분들은 뭔가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을 때조차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되게 닫혀있는, 맞아요. 조금 더 보수적인 느낌이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저도 사실은 레즈비언 친구들이 있지만, 그 레즈비언 친구들이 그 레즈비언 집단을 모두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저도 레즈비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네. 레즈비언 분들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활동 자체에 대한 욕구는 게이들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다. 음, 그리고 어떤 아우팅이나 그런 상대방에게 어플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서로를 드러내려는 네. 그러한 시도 자체가 굉장히 조금 기본적으로 방어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 음,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는 했어요. 그리고 추구하는 방식 자체도 레즈비언 분들은 뭔가 정착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시지 않나? 뭔가 연애를 하면 그 둘만의 세상이 딱 만들어지는 맞아요.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이건 저도 레즈비언 친구한테 들은 밈인데, 네. 무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밈이 있대요. 레즈 두 명이 연애를 하면 당장 그 이삿짐 그 센터 네. 그 트럭부터 부른다. 아, 일단 연애 시작하면 트로트도 부른다. 그러니까 바로 아, 집을 합친다. 합치는 것부터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이다. 시작된다. 근데 사실 걔들은 그렇게 동거를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적잖아요. 정말 적죠. 장기 연애를 하더라도 사실 각각의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고, 맞아요.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면서 걔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여러 집단을 또 소셜 활동을 하죠. 떼면서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보통 이것도 이제 레즈비언들의 밈이라고 들었는데, 네. 레즈들은 이제 둘이 만나면 이제 사라진다. 둘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들어본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제 오해일 수도 있고, 확실히 보이진 않지만, 아니, 그렇다고 들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위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레즈비언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 과거에는 조금 더 그렇게 대놓고 나 레즈비언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나 게이야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기도.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쵸. 이게 또 이제 성 갈라치기로 가면 안 되지만 남자로서 가능하지 않았나. 굉장히 이게 사실은 되게 너무너무 복합적인 요소로 또 맞아요. 그런 분위기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게 뭐 남자 때문이고 여자 때문이야 뭐 이렇게 딱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어서.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냥 현상 자체로 드러난 것 자체는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기는 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미정 씨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제 미정 씨,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가 보시면, 이제 톨터뷰라고 검색하면 네이버에 가장 상단에 바로 뜨기도 하고요. 링크 들어가시면 링크를 그냥 아예 오미정 씨로 걸어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만신이 되실 미정 씨의 앞으로의 삶을 저도 읽으면서 좀 응원하게 됐는데, 되게 멋있는 분이었어요. 그냥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미정 씨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느낀 바를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뭔가 구휼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하신 분이지 않나. 음, 사람들에 대해 그래서 만신이라는 얘기도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이 의지가 되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분이다. 그리고 말을 되게 재밌게 하신다. 음, 맞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아는 걸 넘어서 어떤 다른 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거를 자신의 삶에서 어쨌든 쫓아가고 이렇게
쫓아갈 수 있을 줄 아는 사람인 것 자체가 멋있는 것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미정 씨 말고도 저는 되게 말을 엄청 세게 하셨던 젊은 변호사분 한 분 계셨는데, 같아요. 누군지 알겠다. 근데 그 별명 뭐라고 했더라?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세요.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인상 깊었던 인터뷰에 있었어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몇 번 언급이 됐어요. 다른 분들한테서도. 맞아요. 근데 언급이 될 만한 느낌이라서 예, 이제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좀 뭔가 오만한 듯 보이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분 되게 ENTJ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ENTJ인가? ENTJ라고 나왔었나? 몰라, 인터뷰, 그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야,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지. 약간 이런 텐션이라서. 음. 그래서 그분도 저는 사실 되게 재밌게 맞아요.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의 색깔을 확 드러내는 게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남들의 어떤 이목과 상관없이 없이. 어떤 반응이 주어질 거에 대한 상관없이 네. 네. 그래서 각자 인터뷰마다 색깔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살짝 톨님이 가지고 있는 텐션은 비슷한 게 계속 느껴지거든요. 다른 인터뷰를 만나더라도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궁금한 거나 듣고 싶은 거나 아니면 인터뷰의 말을 들었을 때 리액션 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좀 약간 모노톤인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결국 톨님은 톨님이니까. 근데 이제 인터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어조가 그래서 좀 느껴져요. 음, 근데 그게 그러면 편집을 하실 때 그들의 말을 최대한 살려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맞아요. 이제 이게 편집을 하는 게 그 원동력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긴 한데 이제 그 녹음한 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클로브 노트 같은 게 다 써주긴 하지만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긴 하지만 사람이 말할 때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텍스트로 그대로 써놨을 때 사람들의 그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이미 텍스트라는 진입 장벽이 있는데 네. 걷다가 아예 말하는 대로 그 주어 서술 목적어를 갖추지 않은 이 완벽한 문장이 아닌 걸로 쭈르륵 그냥 이렇게만 나열해버리면 나열만 해놓는다? 그러면 진짜 너무 읽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맞아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어쨌든 수정을 하는군요. 수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 사람의 말투나 어떤 분위기 같은 건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조 같은 걸 살려서 편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손이 진짜 든다. 많이 들어. 진짜 많이 든다.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창작을 하시는 거네요. 그쵸. 그렇게 소스를 보였죠. 가지고 네, 네. 예, 네. 창작의 물론 과정이 이제 들어가죠. 그렇게 어쨌든 내가 음.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편집본을 그대로 올리지는 않고 인터뷰한 사람한테 보내줘서 그 사람들의 컨펌을 받고 아, 컨펌도 받아요, 2차로? 이제 수정할 부분도 요청을 해요. 왜냐면은 말했을 때 말하고 났을 때 후회되는 부분도 있을 수 무조건 있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인터뷰 내용의 권리 자체는 그 사람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기 때문에 네.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다 하고 컨펌을 최종으로 받은 다음에 업로드하기는 해요. 와, 폼이 되게 많이 드네요. 맞아요. 품이 많이 좀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냐면 어쨌든 글을 다시 정립하고 상대방한테 컨펌 받고 그걸 또 컨펌 받았을 때 전반적인 흐름이 또 매끄러워야 되니까 물론 질문과 질문 사이에 일정한 흐름은 어느 정도 단락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해야 되니까 쉽지 않다. 그쵸. 약간 그게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그 노력의 양 자체는 그러네요. 꽤 많이 든다. 멋있다. 되게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것 자체가 되게 원래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도 되겠지만. 그럼 팟캐스터 분들도 시즌별로 하시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즌으로 딱 원래 이걸 1시즌으로 해가지고 시즌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즌 준비를 해서 포맷이나 이런 거 다 바꿔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은근히 중간중간 나도 해볼래 라는 수요가 조금 있어서 근데 그 네. 사람들한테 이제 안 돼. 다음 시즌 때 지원해 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하고 또 다음 시즌에는 개인별이 아니라 저는 아예 주제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면요. 이제 뭐 주제 이렇게 아까 말한 거 이제 오픈 릴레이션. 오픈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만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거나 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익명성도 확보가 되고 맞아요. 여러 명이 얘기하니까 조금 더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할 수 있는 거는 또 이거는 계속 냅둬 볼까라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아, 오케이, 연애를 오케이. 쭉 이렇게 됐네요. 그러네요. 시즌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컨텐츠, 그러니까 목차로 프레이밍 하는 거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어. 그렇게 하면은 또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 이거 편집을 하는 게 요즘 감독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시즌 종료를 1시즌 종료를 그냥 해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즌 때 포맷도 아예 다르게 해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시즌은 일단 먼저 종료하고 시즌 2 때는 뭐 이렇게 1대1로 인터뷰하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 그 1대 다로 주제별로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예 두 가지로 진행을 해도 재밌겠네요.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그 플랫폼 자체를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음. 영상으로 바꿔볼 생각도 없는 건 아니고요. 와우, 멋있다. 좋아요. 팟캐스트 해요, 팟캐스트. 팟캐스트 넘어와요. 팟캐스트 넘어와요. 소비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난 또 익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팟캐스트 목소리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렇기 많죠. 때문에 왜냐하면 맞아요. 목소리도 굉장히 특정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말투라는 것도 알투 굉장히 있어서. 고유함에 있고 맞아요.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사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만 보고도 친구들이 아 이거 뭔지 바로 알겠잖아. 아, 네, 이렇기 때문에 예. 유튜브보다는 팟캐스트가 영향력이 적고요. 소비층 자체가 적고요. 그리고 되게 매니악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저는 이미 유튜브의 개선배 채널에 유튜브에 나가서 이미 데뷔하신 분이죠. 이미 데뷔했어요, 이미. 이미 데뷔했기 때문에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된다. 결국에는 그 아우팅 되는 거잖아요. 의도치 않게 나라는 존재가 그렇죠. 이럴 알려지는 수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좀 조심은 해야 되고 제가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그 음성 변조를 할까. 왜냐하면 프로그램 중에서 피치만 조금 바꿔도 사실 맞아요. 완전 다른 사람이 돼 맞아요. 버려서 그렇게 할까? 또 일단 생각은 해봤는데 그럼 폼이 두 배로 드는 거죠. 진짜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이 목소리를 계속 남겨주는 거예요. 네,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사람마다 뭐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있는 거니까. 듣고 싶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예 목소리 변조를 해볼까도 생각은 한번 했었었다. 해서 만약에 톨님께서 그런 식으로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넘어간다면 피치 변환의 방식도 한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미 너무 지나가 버려서 뒤늦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1화 인터뷰 때 그 배경에 대한 얘기했을 때가 너무 울림이 좀 컸어요. 그 1화에만 내가 올렸었던 네. 그 배경 맞아요. 그리어. 길게 써가지고 제가 1화에만 올렸거든요. 그 사람들 사실 맞아요. 거의 안 읽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여러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네. 1부터 있었던 건 블로그에 올라가 있지 않고 그 스티비라는 네. 엑셀런트 플랫폼에 올라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읽어보시면 와, 톨님이 생각하시는 아카이빙의 의미가 왜 이렇게 큰지에 대한 것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것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것 중에 이제 강조하신 것도 있고, 얘기했을 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그, 리틀 라이프 원을 그 레퍼런스 달아가지고, 아이들이 없으면 성인으로서의 지위는 절대 튼튼하지 않다. 아이 없는 어른은 혼자서 성인기를 창조하고, 그건 종종 유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 영원한 회의의 상태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되어서, 맞아요. 그래서 성소수자로 산다는 것과 일반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이런 아이나 이런 사고 방식의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의 삶의 궤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 그것들을 아카이빙 해보고 싶다라는 게 대략적인 그 인트로인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방향으로. 이제 결혼도 없이 아이도 없는 성인의 삶에서 그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성인으로서의 뭔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불완전한 성인기를 지내고 있다.
불완전한 성인기를 지나고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헤테로들의 삶의 어떤 스테이지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스테이지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도 느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쯤 제 나이 때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거가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내가 나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고된 길이죠. 길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동시에 또 느끼는 게 요즘에 또 느끼는 게 그렇게 내가 헤테로였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도 분명히 나는 또 거기서 그 안에서 맞아요. 내 길을 찾고 나만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찾으려고 애는 써야 됐었을 것 같다. 그쵸.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스테이지가 세팅되어 있으면 오히려 나를 찾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을 텐데 오히려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원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성소수자로서의 과제이자 특권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긴 한데, 어쨌든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맞아요. 당연히 불가피한 맞아요. 과정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전에 개 선배님이랑 인터뷰하면서 개 선배님의 최근 영상이 사랑이란 뭘까요를 하면서 유부남 유부녀 분들에게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미 개 선배님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좀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게 확실히 인생에서의 뭔가 스테이지가 변화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엄청 큰 영향을 주는구나. 어쨌든 인생의 그러니까 대사 중에 하나잖아, 결혼이라는 행사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본인을 다시 사회적인 스탠스를 재정립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부담이지만 좋겠다. 플러스 나는 그 부담 안 져서 다행이다도 있고요. 맞아, 그게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약간 이런 결혼이나 스탠스가 있었으면 좀 더 그런 방향성으로 뭔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더 나의 인생 루트를 설계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양가 감정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스스로를 발견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지금 그렇게 느끼긴 하거든요. 저한테 제가 혜택을 얻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굉장히 네. 일반적인 루트를 따라서 살았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정규적인 코스를 따라가는 것에 안도감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특이하게 저 자신을 뭔가 규격 이상으로 이렇게 어, 벗어나는 거를 굉장히 뭐 좋아하거나 그렇지도 않은 성격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게 오히려 내가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그래서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돌아보고 찾는 과정이 그래서 나한테는 오히려 주어지기도 한 것 음, 같다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지는 게 좋겠죠. 그런 결혼에 대한 기회, 아, 결혼에 대한 기회도, 네. 결혼에 기회도, 대한 네. 그렇지, 그런 어떤 법적인 권리에 대한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져야지. 그쵸. 그쵸, 그쵸. 결국에는 그냥 마음먹기 달렸지. 야, 너네가 결혼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결혼한 거야. 라고 하지만, 또 다르더라고요. 사실 저도 여태까지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뭐 결혼이 뭐 대수냐. 내가 결혼했다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지. 이제 그것만으로도 나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각보다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좀 많이 느껴서 그럼요. 그게 조금 안타까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여태까지 계속 인터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본인 스스로를 음. 이런 형식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어떤 주제랑 어떤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오늘 생각도 했는데 저번에 개선배 그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면서 느낀 건데 예. 이거 살짝 되게 웃기긴 한데 예. 나 인터뷰 받는 거 싫지 왜? 왜? 왜 싫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끝났을 때도 저 이거
그동안 저 이거 솔트비 해주신 분한테 되게 죄송하고 갑자기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네네네. 그냥 뭔가 인터뷰가 돼서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그냥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내 어려웠죠? 생각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되게 나한테는 힘든 일이었다. 힘들다까지 하는데 뭔가 조금 부담스럽다. 거북스럽기도 하고 어, 살짝 챌린징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아하. 네, 그래서 음, 어떤 인터뷰를 받고 싶은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일단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달갑진 않다. 기본적으로 저는 설득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게 다 타고난 거긴 한데 내 생각을 바깥으로 이렇게 음, 표출하고 싶어 표출하고 하는,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일단 어, 내 생각을 표출을 해서 누구한테 전달시켜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 자체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 기본적으로 나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걸 음, 표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라는 것도 오, 동시에 좀 드는 것 같고,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 점이 지금 듣다 보니까 톨터뷰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왜냐면 팟캐스트를 제가 어쨌든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이제 세 분의 오늘까지 톨님까지 포함해서 세 분의 생산자분들을 초대해서 진행을 했지만 저는 제 생각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인터뷰를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걸 정립하면서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의견의 그런 교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의 색깔이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인터뷰에. 근데 톨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슈퍼 리시버시죠. 그런 것 어, 같아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건 되게 새로운 관점이다. 라는 식의 응답을 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예쁘게 잘 정리하는 느낌을 전반적으로 맞아요. 네. 받아서 그래서 뭔가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싶고 그 책을 읽는 재미가 되게 편하게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가장 가성비 좋은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인터뷰를 봤을 때 되게 톨터뷰가 그런 것들을 간접 체험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되게 좋은 플랫폼이지 않나. 또 그게 톨님의 장점인 것 같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추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나 하고 싶었던 것들은 얼추 끝났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뭐 톨터뷰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청취자분들에게라든지 일단 청취자분들이 이런 거를 듣는 분들 자체가 사실은 이런 LGBTQ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야기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라고 느껴지는데, 네, 저는 동시에 요즘 느끼는 게, 이거 얼마 전에 그런 저희 글쓰기 모임에도 올렸었지만,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보고 접하는 거는 얼굴을 드러내거나 혹은 되게 자극적으로 만들어지는 LGBTQ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이제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되게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안에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네, 혹은 또는 되게 왜곡돼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우리 LGBTQ 세대들의 지금 현 세대를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지를 그 자체를 남겨놓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나 어쨌든 개선배나 이런 고릴라 같은 네. 1인 창작 게릴라요. 게릴라, 네, 고릴라, 좋아요, 좋아요. 게릴라 네, 게릴라. 같은 1인 창작 컨텐츠들이
그런 일부분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면은 그런 아카이빙 역할로서 맞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네. 그냥 이런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그쵸. 단초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졌으면 싶어요. 그냥 개인으로서, 그쵸.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LGBTQ로서 느끼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자취를 남겨놓는 게 저는 되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다. 음, 좋네요. 뭔가 서로를 응원하는 느낌이네요.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 괜찮아. 이제 잘하고 있어. 의미 있는 일이야. 그러네. 맞아요. 그 조회수 안 나오면 좀 심란하거든요. 마음이 안 좋거든요. 아무리 아카이브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좀 소비됐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하지만 맞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 게릴라의 이제 캐치프레임 자체가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거는 제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린 존재감만으로 괜찮으니까 계속 이렇게 아카이빙을 좀 하자. 목소리 기록을 남기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좋은 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오랜 시간 힘든 짬을 내서 녹음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토니님 여태까지 오늘 이야기 잘 편집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그것도 네,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게릴라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리액션이나 아니면 고민이나 사연이나 아니면 심지어 출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게릴라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greallife인데 ga 숫자 2 realllife 골뱅이 gmail.com이니까요. 거기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의 새로운 게스트와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릴라의 문퍼였고요. 소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